네, 안녕하세요. 초보자가 풀이하는 알고리즘 문제 BOJ 21,930번 주얼리 사이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재팬 ICPC 레저널 문제입니다. 문제부터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주얼리 사이즈 문제는 어떤 이 주얼리 디자인을 하는 사람의 어떤 사연으로 이제 시작을 해요. 뭐 껍데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볼록다각형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. 디자인의 특이한 점은 볼록다각형의 이제 길이를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이렇게 외접원인 그 껍데기를 집어넣을 예정이에요. 그러니까 다각형에 다각형이 이렇게 꽉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야 이제 고정이 될 거 아니에요. 고정이 되기 위해서 외접원인 이제 껍데기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, 이제 이 주인공이 원하는 거는 이제 어떤 상품성을 위해서 이 최대한 이 외접원의 길이를 작게 만들고 싶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주인공을 도와서 그 사이즈를 구할 수 있냐, 그러니까 이 어떤 커스터머가 넣고 싶은 이 변 길이들의 목록이 주어졌을 때 걔네들의 볼록다각형이 쏙 들어가는 외접원의 최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입력은 그 n과 함께 이 변들의 길이 목록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, 출력은 그 반지름의 길이를 출력을 해주면 되고,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. 그리고 이제 에러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, 일단 한 줄을 해석하고 넘어가면, 특정한 변 길이 조합을 가지는 볼록 n각형이죠. 걔네들의 이제 최소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엔 약간 프로그래밍 문제를 가정한 수학 문제였던 것 같아요. 약간 옛날에 논술하던 느낌이랄까?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수학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. 그래서 떠올린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예정인데, 제가 이렇게 써놨죠. 문제풀이에 이 필요한 발견을 해내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. 그러니까 한 며칠 고생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수많은 뻘짓 하다가 이제 발견한 규칙을 적용해서 아무튼 풀 수 있었습니다. 설명을 드려보면, 일단 이 볼록 다각형이 외접원을 가지는 방법이 두 개예요.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 원의 중점이랑 이 각 변이 결국엔 현을 이루잖아요. 얘네들의 이루는 각도의 합이 이렇게 360도 2파이가 되는 경우가 있고, 또는 가장 긴 변 있죠. 이 가장 긴 변의 각도가 나머지 각도의 합이 되는 경우,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볼록 다각형이 외접원을 가지게 돼요. 근데 이제 변 길이 조합에 따라서 둘 중에 한 가지만 유효하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변 길이 조합을 가지는 경우에는 이 왼쪽의 경우로만 외접원을 가지고, 어떤 길이 조합에서는 이 오른쪽의 경우로만 이제 외접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이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되는데, 사실 문제 풀 때 쓴 방법은 아닌데 그냥 참고가 될까 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. 가장 긴 변이 이루는 각이 나머지 각의 합보다 그 큰지 확인을 하면 돼요. 그래서 만약에 그게 작다면 오른쪽 경우예요.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증명을 해볼 수 있는데, 뭐 예를 들면 임의의 외접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. 그 다각형을 이루는. 이게 어차피 볼록 다각형이기 때문에 이 한 변이 이 외접원과 이 현이 돼서 이루는 각도는 180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렇잖아요. 이 각도가 180도를 넘는다면 그거는 볼록 다각형이 이미 아닌 거죠.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초과할 수 없는데, 그래서 가장 긴 변이 이루는 각도를 만약에 세타라고 하고 나머지 그 변들이 이루는 각의 합을 엑스트라 세타라고 한다면 이거에 만족한다는 거잖아요. 크지 않다는 경우가.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. 걔네들 다 더해봤자 하나는 180도 이하, 하나는 180도보다 작으니까 미만. 이니까 두 개를 더해봤자 아무리 더해도 360도가 될 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 오른쪽 경우에만 만족한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일단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참고 사항으로 알아두시고, 그리고
그 방법이 달라요. 그러니까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이 변 길이 조합에 딱 맞는 들어가는 그 외접원의 반지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르거든요. 일단 왼쪽 경우,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360도가 돼야 되는 경우에 만약에 외접원의 반지름이 길면 이렇게 잡힐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반지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얘네들 다 감싸지 못할 거 아니에요? 그런 경우에는 이 모든 내각의 각의 합이 360도보다 작아요. 그렇죠? 그리고 만약에 짧은 경우에는, 반대로 짧은 경우에는 한 바퀴 다 돌고 나서도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한 바퀴 다 돌고 나서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만큼 더 돈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모든 가격이 360도보다 크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반대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반지름이 길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게 어떤 상태냐면 이 가장 긴 변이 그 이루는 현과 이 원의 중점과의 각도 있잖아요. 그 각도가 이 나머지 변들이 이루는 각보다 커요. 그렇죠?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이 비었는데 그런 그 얘기는 이 각도가 비었다는 얘기잖아요. 이렇게 되고 반대로 이제 반지름이 짧은 경우에는 얘가 이루는 각도는 요만큼인데 지금 이 나머지 각들이 이런 각도가 이렇게 되죠. 그러니까 이 가장 긴 변의 각도가 나머지 각도보다 작죠.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. 그러니까 이 단조함수에서 단조함수라는 게 보이는데, 왜냐하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각도의 변화가 단조로워요. 왜냐하면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길수록 각도합이 작아지고 짧을수록 각도합이 커져요. 그리고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 길수록 긴 변 각도 빼기 나머지 변의 값이 양수로 커지고 짧을수록 작아져요.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반지름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. 어떤 특정 값이. 그러니까 단조롭죠. 그 길이 변화에 대해서. 그러면 이제 이분 탐색이라는 게 생각이 들죠.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결국엔 특정 지점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어떤 그 점이 필요한데 우리는 단조함수에서 그 지점을 찾고 싶으니까, 그래서 그냥 이 점에서 시도해보고 이 점에서 시도해보고 이 점에서 시도해보고 이 점에서 시도해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분 탐색이 일단 딱 정답에 맞는 풀이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고, 있습니다. 그러면은 사실 필요한 모든 게 다 끝났어요. 그러니까 이것만 떠올릴 수 있으면 이제 풀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에 약간의 이런 수학적인 디테일을 더해주면 이제 끝나게 되는 풀이인 거죠. 생각을 해보면 이 각도를 구하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해요.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를 테스트 해볼 거고 우리는 이 길이는 알잖아요. 변의 길이. 그래서 그냥 변의 길이 분의 2고 여기를 세타라고 한다면 사인 세타는 R분의 2분의 R이잖아요. 아니 2분의 L이잖아요. 그래서 그 역삼각 함수를 쓰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요 반쪽짜리 각도를 구할 수 있고 거기에 곱하기 2를 하면 이 각도를 모두 구할 수 있죠. 이거는 뭐 각도 공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고, 그 다음에 그 아까 길고 짧은 거에 따른 이제 그 변화가 있었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. 모든 변의 각도 합이 2파이보다 커요. 그 얘기는 길이가 짧다는 얘기잖아요. 그리고 가장 긴 변 빼기 그의 합이 음수예요. 이 얘기도 짧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면 길을 늘려요.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길을 줄여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코드는 이런 식으로 돼요. 보면은 이게 가장 긴 변이에요. S가 그 엣지를 정렬을 했어요. 그래서 아무튼 S로부터 구해진 각도가 있고 거기다가 나머지 각도를 다 세타 썸에 더해요. 그리고 이게 음수다 이런 거 하기 싫어서 그냥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그 S를 더하고 이렇게 넘겨주면 이런 식으로 식이 돼요.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거나 또는 이렇게 되면 뭐 이 값을 하고 이 값이 이제 값, 길이를 줄인다는 얘기죠. 그 다음에 얘는 길이를 늘린다는 얘기고.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분 탐색으로 풀이를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코드 일단 먼저 보여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면, 굉장히 간단해요. 고생한 거에 비해서. 일단 입력을 받아요. 입력을 받은 다음에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다시 엣지에다 집어넣어요. 왜냐하면은 그 특정 경우를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긴 변이 앞에 나오면 편하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답을 출력할 때는 이제 정답의 상한은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, 그다음에
출력을 할 때는 이제 이거잖아요. true일 때 줄이고 그 다음에 false일 때 늘리는 식으로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판단할 수 있죠. 그리고 위에서 나온 거는 아까랑 같은 맥락이고요. 그래서 그건 굉장히 간단한 이제 이분 탐색으로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는데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풀진 않았어요. 그래서 좀 고생을 하면서 좀 알게 된 내용을 좀 공유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원래는 어떻게 했었냐면 일단 이분 탐색이라는 감은 있었어요. 그런데 이, 이 외접원의 길이가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일단 가장 첫 변을 이렇게 X축에 평행하게 위에다 올려요. 그러니까 이 반지름이 R이 주어지면 최대한 여기에 올릴 수 있잖아요. 올린 다음에 이 점으로부터 그 원의 방정식을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. 이렇게 그 다음 변의 길이만큼의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잖아요. 그렇죠? 그리고 얘는 그냥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니까 얘와의 교점을 구해요. 그러면은 교점이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? 그 교점 중에서 얘 이 직선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 방향인 거 따지자면 시계 방향인 것들 있죠? 이 시계 방향으로 생기는 다음 점을 계속 선택해요.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그 외접원을 아니, 얘를 기준으로 하는 얘를 중점으로 하는 반지름이 이 길이인 원을 그리고 그러면 뭐 중점이 뭐 이런 식으로 교점이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.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간 거를 고르고 시계 방향으로 간 걸 고르고 시계 방향으로 간 걸 고르고 해서 마지막 점이 만약에 얘보다 x좌표 y좌표가 위에 있으면 길이가 짧은 거고 만약에 아래에 있으면 길이가 긴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했었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많은 테스트 케이스를 통과하긴 했었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거였냐면 일단 방법은 완벽한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값이 정확하지 않았거든요. 왜냐하면 이 계산 과정에서 이런 식의 그 계산이 필요해요. 그러니까 6제곱을 하고 걔를 루트를 씌우고 이런 느낌의 이제 계산이 필요한데 근데 이러려 이렇게 들어올 수 있고 근데 계산이 x에 10제곱까지 들어올 수 있어요. 10의 10제곱까지. 그러면은 이 x를 6제곱하면 이 1의 10의 60제곱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가잖아요. 계산 과정에서 값이 손실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내가 원하는 건 굉장히 아니 그 문제에서는 굉장히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잖아요. 그래서 풀 수 없는 그런 애매한 그 경계 지점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지점이 발생해서 막 걔를 뭐 롱더블을 쓰면 될까? 뭐 아니면 다른 그 우회해서 판단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? 막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엔 그냥 이 계산 과정에서 생기는 이 작은 값의 차이는 뭐 어떻게 그냥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수식적으로 해결해 볼까?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해 봤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계산해 볼 상황이 생긴다면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. 그러니까 이렇게 중간 과정에서 큰 값이 들어가는 것도 그 추가로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됐었고, 그다음에 그 계산이 좀 복잡하잖아요. 누가 봐도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올리고 원의 방정식 두 개에서 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직전 거로부터 시계 방향을 고른다라는 게 이게 뭐 말로 하면 좀 간단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좀 수식으로 하면 계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연산이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엣지 케이스가 정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. 방정식 두 개를 풀어서 원의 교점을 구하고 교점 중에서 시계 방향으로 있는 걸 선택한다라는 거였는데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겼어요. 변의 길이에 따라서 이 교점 무조건 시계 방향으로 고르는 게 그 맞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생겼어요.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안 고르고 반시계 방향으로 골랐을 때 정답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경우가 존재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뭔가 통과하지 못한 테스트 케이스가 있고 하고 얘를 이제 그 지점이 있죠. 그러니까 느 지점 이상은 뭐 시계 방향을 선택하고 어느 지점 이하는 반시계 방향을 선택하고 뭐 이런 기준을 잡아서 계산을 하려고 해도 이 이산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계산의 작은 오차까지 있는데 경계값에 있는 값들이 애매하게 처리가 안 되는 문제들이 이렇게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처리하지 못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들. 그러니까 엣지 케이스가 정말 많이 생겨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. 아무튼 결론을 내리면 어
방법을 시도할 때 이렇게 중간에 생기는 그런 큰 값, 작은 값 이런 거에 이제 아니지, 생기는 값의 손실을 이제 추가로 판단을 해야 되고, 그다음에 이렇게 계산이 2중, 3중이 되면 엣지 케이스는 막 그거의 2배, 3배 이런 식으로 더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추가로 좀 느꼈던 문제였습니다. 사실 풀었던 것도 굉장히 좀 우아하고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, 결국엔 이거를 포기하고 이 방법을 포기하고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떠올려서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는 거였어요. 그래서 뭐 더 이제 뭐 교훈을 끄집어내 보자면, 중간에 좀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멋있게 포기하는 것도 정답에 더 가까워지는 그 길이 아닌가라는 것까지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네, 그래서 고생한 거에 비해 좀 피가 좀 끝난 것 같아서 좀 싱겁긴 한데, 아무튼 번이었죠. 네, BOJ 21,930번 주얼리 사이즈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장입니다.